2, 3일 전 신문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AI가요, 패션 업계에도 도입이 되고 있는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판매, 그 다음에 뭐 상담,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도입이 된다라는 것은 역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겠죠. 내가 어떤 옷을 그동안 사왔는지, 나의 체형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인공지능이 다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색깔까지 다 그 회사에서 알게 되는 것이고, 뭐, 방식은 다 비슷해요. 의료가 됐든, 패션이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내가 어디 자주 가는지 인공지능이 아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어떤 길이 더 덜 막히고, 더 안전한지도 아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쭉 인공지능은 가면서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사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질 건데, 현재 지금 스웨덴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를 인식을 해요. 이게 이제 길거리하고 자동차가 커넥티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을 해서 시속 30km다 만약에 제한 속도가, 그러면 시속 30km 미만으로 차가 달리면 과속 방지턱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31이다 또는 뭐 어쨌건 그 속도 제한을 이 자동차가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과속 방지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과속 방지턱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그 홈이 생기는 방식으로 자동차 앞에서 바퀴가 덜컹 빠지게끔, 쿵 빠지게끔 이게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 바퀴가 어느 정도 충격을 이거 너무 넓다, 이거. 아니, 바퀴 하나 통째로 빠지겠어요. 왜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위협을 주냐면은 내 차가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29, 시속 29로 가면 되는데 31로 가면은 쾅 빠지는 거예요. 내 차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값어치가. 충격을 받을수록.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과속 방지턱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20으로 달리는 사람이든 60으로 달리는 사람이든 다 차가 덜컹거려야 돼. 그죠? 그럼 보상이 없잖아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바로 이런 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모든 면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대인 거죠. 커넥티드 시대고 초연결 시대고. 그래서 정해진 속도로 달리면 나는 덜컹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야. 과속하면 계속 덜컹거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아주 이제 빨리빨리 확산이 될 거고, 특히 이제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먼저 설치가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오픈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발달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저번 신문 비전에서 제가 국회의원들, 입법가들의 역할이 너무 큰데, 입법가들이 지금 바보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뭐 정치 얘기하고 또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한국 정치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투표권을 낮추는 거, 18세로 투표권을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얘기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론이에요. 이건 이렇게 가야만이 선진국이 돼요. 이거를 겪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학규 씨도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행안부 장관 김부겸 씨, 제가 이재명 씨처럼 차기나 처차기 대통령으로 제가 한번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좀 적합하다고나 할까? 좀 무난하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건 의식 있는 정치인이라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것은 너무나 필수적인 상황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고. 자, 구글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미국 피닉스시에서 무인 택시 사업을 드디어 시작했죠. 상용화된 겁니다. 자, 우리나라까지 상용화가 되려면 2025년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아마 2024년 정도. 미국은 지금 현재 한 시에서 상용화가 됐어요. 지금 택시 기사들 카풀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무인 택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그걸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카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잽이죠, 잽. 카풀은, 카카오 카풀은. 무인 택시가 어퍼컷이죠. 무인 택시가. 이게 안 올 거라고, 글쎄요. 이거 와요. 기업이 정부보다 더 힘이 센 거 아시죠? 막강한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주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택시 생각해 보세요. 택시 집단하고 택시기사 집단하고 국민 전체의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무인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서 기본 요금을 1,000원으로 내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서비스를 하는 거야. 자동적으로 연장자들한테는 무료로 택시를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다고 쳐요, 그냥. 이런 무인 자율주행. 또는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손잡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걸 출발한다고 쳐요. 갑자기, 자, 정치인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기본 요금 1,000원짜리 무인 택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본 요금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기본 요금 4,000원짜리 택시 기사들의 권리를 지켜주자라고 얘기한 국회의원이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하죠. 왜? 지갑 비어가고 있거든요. 불경기고. 근데 1,000원만 내면 택시 탈 수 있대.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상용화되고 있고요. 폭스바겐이 2040년에 엔진차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2040년에. 너무 길게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2030년에 중단돼요. 지들이 중단 안 하려고 그래도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느리지 않아요. 너무 길게 보는 것 같아, 이 양반들. 폭스바겐. 이거 너무 이게, 너무 안전지대에 있어, 의식이. 그렇지 않은데. 자, BTS가 타임지 올해의 인물 독자 투표 1위를 했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네요. 이 BTS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고, 이 세계적인 인물이 제 후원 회사인 리슬한복의 옷을 자꾸 입고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좋은 일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네요. 제가 전북 카네기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뒤풀이로 제 후원 회장님인 유길문 회장님이랑 이제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회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 전에 저한테 후원을 약속하고 후원 매달 1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는 후원자를 11명을 결성을 하고, 처음에 12명이었는데 한 분이 빠져나갔어요. 그 한 분은 좀 특수 목적이 있었어요. 저 의도가 불순했어요. 그래서 빠져나갔는데, 짜증났죠. 그 의도가 뭐였냐면, 저한테 10만 원씩 이제 후원금을 주는데 자기 책을 대신 써달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불순한 후원이라는 게, 매달 10만 원씩 나한테 후원을 해주고 몇 달 후에 저한테 자기가 꼭 책을 내고 싶으니까 책 제목도 정해주고 목차도 정해주고 줄거리도 잡아달라는 거예요. 아니,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면서 그 기껏해야 한 50만 원 들어왔는데, 그거 500만 원 받고 다 해주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뭔가를 몰라요. 자기가 직접
책을 써봐야지 그 얼마나 힘든지를 알지. 아이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결국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저에게 아무런 요구도 않고 그냥 10만 원씩 이렇게 정말 뭐 티도 안 내고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 11분이 계시고 그분들을 제 후원 회장님, 유길문 회장님이 모아 주었고 또 박백윤 회장이라고 이제 그 여행사하고 뭐 장례 사업 그다음에 반려견 반려견 장례 사업까지 하는 그 회장님이 저한테 또 재료비 하라고 2,500을 후원했죠. 250만 원씩 10달. 그걸로 재료비하고 했죠. 어쨌든 그때 3년 전에 저한테 후원을 약속했을 때 제가 이제 그 후원 회장님이 전북은행에 이제 상당히 이제 은퇴를 한 몇 년 남기지 않은 때였죠. 근데 지점장 발령에서 탈락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길문 회장님은 전주에서 리더스 클럽 회장으로서 은행 업무에만 매달린 사람이 아니었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밀릴 수 있죠. 은행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장님이 저한테 저의 이제 가능성을 보고 후원을 시작했는데 이번에 카네기 전북 강의를 전 회장님이 추천해 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회장님 그동안 후원해 준 게 고마워서 제가 이제 그 50호짜리 그림을 하나 그 전북 카네기에 선물을 했어요. 그 선물을 보고 자기 병원의 갤러리도 가지고 있는 두재균 원장님이 눈여겨본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선물한 그림은 B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B 마이너 정도 아주 잘 된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작품이 좋아 보였는지 그 두재균 원장님이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저를 내 그림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 강의를 불렀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유길문 회장님은 속으로는 마음은 있지만 얘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켜만 봤대요. 그랬더니 그 두재균 원장님이 스스로 움직여서 저를 부른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그림도 이제 500만 원에 사주신 거죠. 제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이제 유길문 회장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고마우니까 그 지점장 안 되셨을 때 석상에서 술도 마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후원 회장님으로 계시면 은행 지점장이 아니라 은행 장급의 역할을 하실 날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단 말이에요. 제 그림에 대한 믿음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다시 나왔어요. 그 얘기가. 왜냐면 자기가 이제 확신이 들었대. 유길문 회장님이 제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대. 제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제가 그림 공부해오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거를 50분 동안 강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회장님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상 받았던 거 상장을 보여준 적도 없고 대상 작품을 제대로 이렇게 보여준 적도 없죠. 상 받은 거를. 근데 그걸 정말 보게 된 거는 이제 그 저를 후원하시는 회장님도 자기가 확신이 들었대 이제 제가 세계적인 작가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안 나오지만 영상 후반부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셨는데 그게 어떤 게 되냐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커피 회사야 은행이야 스타벅스 1조 모은 핀테크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또는 P2P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거든요. 블록체인이 강해질수록. 그래서 예전에는 피카소 그림을 사기 위해서 갤러리나 컬렉터들이 이렇게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다린다거나 금방 나올 피카소 그림이 2-3시간 만에 완성되고 그러거든요. 막 슉슉슉 다 했어요. 이런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만 개 이상을 한 거죠, 피카소가. 그러니까 2-3시간마다 또는 30분마다 작품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피카소 화실 복도에서. 그 영화에 보면 나와요. 피카소 화실이 있는데 이제 방해하니까 안으로 못 들어와. 그래서 그 문 옆에 의자를 쭉 놔둬요, 이렇게. 그럼 이제 거기에 그림 사려고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사람들이. 피카소 영화에 나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죠. 왜? 핀테크가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온라인 모바일 경매가 없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편하게 휴대폰 쓱 지나가고 또는 그 매장이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인식하고 내가 스타벅스에 얼마만큼의 예치금을 모았는지도 다 알아요. 인공지능이 그걸 해주는 거죠. 그 서비스를 이제 지금은 모바일 결제 서비스지만 그게 나중엔 점점 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핀테크로 바뀌겠죠. 그랬더니, 뭐야. 아무튼 1조가 넘게 커피를 편하게 마시려고 준 돈이 1조가 넘은 거죠. 물론 스타벅스는 대기업이니까. 하지만 여러분 글로벌 화가는요 1인 대기업이에요. 정말로 대기업의 매출을 뛰어넘어요. 정말로. 예. 연매출이 1조 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인 화가들은. 조 단위 이상이 나와요. 매출액이. 그림을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바뀐다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글쎄 몇 년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까. 느낌이 온 거는 2006년이고요. 이런 식의 내가 상당한 예치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화가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온 거는 한 글쎄 5, 6년? 그리고 이제 유길문 회장님한테도 제가 카톡으로 그런 문자를 다 보냈어요. 아마 이렇게 될 거고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거고 몇 년 후에 이렇게 될 거고 2020년이면 모든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이러면서 2년 이제 지금 2년 남았죠. 그렇게 쭉 보낸 적이 있어서 이제 그 강의 끝나고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보낸 그 카톡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자기가 이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방식은 아니겠지만은 1인 대기업들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예술가다. BTS다. BTS는 그룹이죠. 근데 뭐 가수다 하면은 그 1인 대기업화가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측을 가지고 있고 꿈과 계획과 예측과 느낌이 일치해가고 있죠. 그 상황들이. 유길문 회장님이 법적으로 화가의 그림이나 판화 작품을 구매하기 위한 어떤 예치금 같은 거를 이제 법적으로 이제 알아보신다고 그랬고, 이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예치금을 내는 순간에 그 가격으로 그림이 밀릴 거 아닙니까? 주문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저도 막 열심히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 사람이 2년 동안 기다리게 된 거예요. 돈을 이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놓고 2년 동안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갑자기 제가 막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그림이 10배가 오른 거야. 이제 5천이 된 거야. 그러면 2년 전의 가격으로 이 5천만 원짜리를 주도록 계약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림은 6개월 만에 20배가 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년에 100배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림 시장이 그래요. 원래 한번 뜨기 시작하면 아주 그냥 난리 나거든요. 10,000배까지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제가 물량을 통제를 해야 되겠죠. 제가 내년에 그림 그려줄 사람 20명 이렇게 제한을 하듯이 30명 제한을 하듯이. 근데 그것은 그 예치금의 규모라는 것은 하나의 은행을 능가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거를 유길문 후원 회장님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커피 마시면서 그 강의 끝나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럼 그 작은 관리할 사람부터 먼저 좀 정해야 되겠네. 그 회장님이 다 일일이 그 전화 통화하고 예치금 받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이제 비서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하고
제 그림을 사기 위한 예치금들이 모일 때 그 투자죠, 투자 일종의. 펀드예요, 펀드. 아주 우리나라 예전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펀드 같은 거예요. 한 개인에게 투자하는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에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펀드를 관리해 줄 사람하고 믿을 만한 사람하고 그 법적인 문제를 지금 알아보고 계셔요. 예. 제가 두재균 원장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 좋은 그림을 갖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강의 중에 그 번데기가 나오죠. 이렇게 사람도 성충, 나비가 되려면, 그걸 우화라고 그러죠. 우화가 되려면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번데기 안에 갇힌 세월이 필요하다. 특히 예술가는 더욱 그게 필요한데, 이게 제가 이제 2004년 이혼과 파산을 겪으면서 약 12년간의 제가 번데기 기간을 보냈는데, 아직 제가 번데기, 이게 왜 번데기 껍질이라면 아직 벗지를 못했죠. 두지간 원장님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15년간의 번데기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어, 이렇게 껍질이 지금 살짝 이렇게 갈라졌다. 작은 틈 사이로 반짝거리는 날개에 햇빛이 반사되는 그 빛이 작지만 카랑카랑하다 라면서 이제 두재균 원장님한테 이거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장을 보냈죠. 제가 내년 되면은 아마 누에고치 번데기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벌레가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한 이만큼 벌어질 거고요. 2020년 되면은 제가 털고 나오는 과정이 될 것이고, 21년에는 나와서 이제 날개에 이렇게 그 수액을, 그 혈액을 공급하는 기간이 될 것이고, 2022년, 23년에는 좀 이렇게 나는 연습, 그리고 2024년, 25년에는 드디어 첫 날갯짓을 하게 되는 정도의 스케줄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년 걸리네요. 그러니까 5, 6년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얼마나 멋진 꼬물꼬물 애벌레에서 얼마나 멋진 나비가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